자영업자 대출이 1064종, 연체가 18종. 계속 이제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, 1인당 자영업자 대출 금액이 4조 3천억, 연체는 계속되고 있고,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납부도 유예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꽤나 쉽지 않은 상황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고 또 계속되는 이 대출 증가를 무디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우려스럽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.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, 괜찮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은 거죠. 꽤 우려스러운 상황이 언제 어느 때든 이제 문제가 돼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근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미루고 또 미루는 겁니다. 이 정치권들은 역대 정부는 자기 정부 때 안 터지면 된다 생각하고 계속 뒤로 이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고, 그 폭탄이 언제까지 이렇게 터지지 않고 계속 째깍째깍 이렇게 흘러갈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쉽지 않음을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하며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 감당 못할 빚을 누군가는 제일 나중에 떠안는 이가 이제 와르르 무너지겠다 라고 보면 맞겠죠. 참 많은 우려, 많은 염려,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게 요즘입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, 어떤 이 안전발판을 만들어 놔야 되나, 과연 그런 안전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걸까 라는 걱정이, 우려가 계속되는 게 요즘입니다. 결국 이제 각자가 알아서 자기네 삶을 살겠죠. 힘들다, 어렵다, 고민스럽다, 뭐 그런 얘기들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개개인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넘겨버릴 겁니다. 부채를 이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개인의 잘못으로, 흥청망청거린 이 그들의 잘못으로 아마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결국은 이 개개인들이 아마 그 충격을 다 고스란히 떠안는 거다라고 봅니다. 2025년 1월부터 이 금융권들은 대출을 또 대거해 줄 작정입니다. 왜 대출을 대거해 주겠습니까? 그 빚내 가지고 그걸로 돌려받기 하라고 빚을 내는 겁니다. 빚을 이제 늘려주는 겁니다. 결국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, 그러한 분위기들이 우리네 삶을 이제 끝까지 가보게, 끝까지 가라고 그냥 놔두는 것 같습니다. 무서운 일이죠. 두려운 일입니다. 이 자영업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, 이 원금 납부 유예, 이자 납부 유예를 해도 그래도 답이 없다라고 이제 두 손 두 발 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늘 정도면 그냥 말 다 한 거죠. 이런 이제 끔찍한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되려나,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려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. 서울역에 노숙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, 그리고 이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, 이런 험한 시대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,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걱정이 자꾸 되는 거죠. 이 두려움이, 공포가 계속 이제 깊어지는데, 그런 것들을 그다지 대단하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,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그렇게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부실들을 구조조정하고 망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이 연착륙되게 해야 되는데,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제 그로 인한 피해를, 그로 인한 충격을 누가 이제 다 이렇게 뒤집어 쓰겠냐라는 겁니다. 이 금융권들은 그 자영업 대출자들의 대출을 이제 못 받을 것, 나중에 정부 세금으로 받으려고 이제 수작실을 벌릴 거고요. 자영업자들, 답 없는 자영업자들은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며 거의 뭐 좀비처럼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겠죠. 꽤 우려스러운, 꽤 무서운 일들이 아마 속수무책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야 될까요?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. 참 무서운 일들입니다.
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계속 또 이제 일어나면 결국은 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무너지는 거죠.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따지고 지내야 되고 더 심사숙고하고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꽤나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,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일을 겪겠죠. 우리는 더욱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는 것, 더 이제 돈 무서워하고 더 이제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것,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게 없으면 이제 답 없는 거죠. 더욱더 이제 힘겨운 시간들, 더욱더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맞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사는 것조차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되려나,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려나 두고 봐야죠. 조용히 또 조용히 조심하며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될 정도죠. 아마도 더 이제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. 얼마나 악화될지 얼마나 안 좋아질지는 말입니다. 정신 차리고 조심조심 자기 삶을 지키겠다라고 각오하고 지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하긴 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죠.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, 너무 힘드니까 그냥 놔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두려운 거죠. 2024년도 이제 과거고 2025년 새로운 해를 잘 좀 시작해야 될 텐데 25년 시작부터 이 금융권들은 대출을 풀어줘서 대출로 이제 살아가라고 분위기 부추기고 있고 여러 가지의 상들은 또 우리를 또 어디로 또 데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. 많이 막막하고 많이 두려울 것 같은데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얼마나 어려울지는 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많이 무겁죠.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되는 중입니다. 참 잘 궁리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만 시대가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이 험악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어려워지면 더 힘들어지면 그로 인한 충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겠죠. 망가지겠죠. 또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이 하층민으로 이 조커가 되고 또 이 범죄자가 되고 또 되게 잔인한 일들을 벌리는 무서운 이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더욱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험난한 시대가 지금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